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5년 전에 5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었죠? 같이 커피를 마시고 내일 만나자 하면서 헤어졌었죠.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그랬었나요? 그런데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슬프네요. 그때 우리는 같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고. 저만 그랬던 것 같네요. 이제 보니. 왜 갑자기 사라지셨던 거죠? 저는 당신이 무서웠어요. 그랬을 거라 예상은 했어요. 어떤 날은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갔었지요. 새로운 만남은 두렵지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워요. 왜 그런가요? 눈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잘못 읽을까? 그것이 두려워요.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나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나요? 많은 관계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요. 그 중에는 당신도 있죠. 그런가요? 제 눈을 보아도 그렇게 두려웠나요? 예전에 당신에게서 그런 마음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나요? 우리 벚꽃 떨어지는 길을 함께 걸었던 것.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름다웠잖아요. 그것도 기억 못하나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너무 기뻤고, 그래서 전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그때 떨어지는 벚꽃잎을 맞으며 함께 춤을 추었잖아요.
저는 기억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죠? 순간. 순간? 순간. 순간과 기억이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이유로 순간을 믿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은 기억이 되어버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억이면서 또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뭔가요? 알지도 못하는 순간과 기억의 차이인데 난 당신을 이해 못하겠어요. 순간은 기억의 파편 아닌가요? 전 두 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신은 항상 저를 어지럽게 하는군요. 5년 전에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를 실체 없는 말들을 나누며 혼란스러워 했었죠. 오늘도 똑같. 당신은 5년 전 믿지 못할 말이었죠. 어쩌면 당신과 내가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살고 있었겠죠. 나도 믿지 못했었지. 당신과 내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5년, 긴 인생에서 짧은 순간. 짧은 순간이 아니야. 나는 같은 핏줄인 것을 알고 난 뒤로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기다렸다면서 왜 5년 만에 만나야 하는 거지?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같은 유전자의 사람이라면서. 나도 잘 모르겠다만 그 벚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티켓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티켓, 어떤 티켓이었을까? 그 티켓으로 어디든 갈 수 있었으면 지금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랬었죠. 예전에 우리는 두 명의 미친 사람처럼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조롱했었죠. 이제 전 그러지 않는다고요. 꿈을 꾸었었나요? 꿈, 종이가 없는 티켓일 뿐인걸요. 어제도 이 티켓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그러느라 벅차고 바빴어요. 숨이 가팠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당신은 꿈에 시달렸었나요? 저는 더 이상 꿈을 꾸기 싫어요. 5년 동안 꿈속에서 당신을 보았어요. 깨고 나면 당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제 눈앞에 있어요. 이것도 꿈인가요? 꿈이 현실과 다른가요?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것은 항상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당신과 나는 그 사이 경계 모를 곳에서 계속 헤매며 지내는 건가요? 불편하지 않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 않아요?
나는 그때 이상했어요. 지금은 한결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금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말 거예요. 이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헤매야 하는 건가요? 말해봐요. 그래요. 당신이 떠나곤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알고 싶어요. 왜 떠나야 했는지.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다고요. 당신을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놓여있는 이런 어지러운 상황, 꿈과 현실 사이 혼란에서 탈출할 방법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구원해야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헤매게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신경증자 같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답을 말하라고요. 무슨 답을 원하는 건가요? 그래요. 당신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말들을 내뱉는 당신을 증오하고 싶어요. 그래도 5년 만에 또 당신을 봤네요. 그러게요. 어쨌거나 무엇이 또 당신을 보게 만들었네요. 그런데 신경증자라니요. 당신과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알아요. 또다시 헤매면서 지내다가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언가를 이끌려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나도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은 알아요. 이제 우리는 침묵을 재발명해야 해요. 그럼 침묵의 색부터 정해봐요. 이를테면 정록색? 정록색? 왜 정록색인가요? 침묵은 정록색이 아니라 검은색 그리고 남색이에요. 다들 낭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 한쪽에 밀어넣고 침묵하며 술을 마시고 있지요. 지친 몸을 하루라도 더 버티려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침묵의 재발명이라니요. 당신은 마치 취한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술? 방금 그것에 대해 말했나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술이 아닌 이상을 바라보는 꿈을 진 태도예요. 그런 말로 나를 한정지으려 하지 마세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그런 말들은 나를 시시각각 조여와요. 미안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의도한 적 없었어요. 내 말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신에게만 들린다고 생각해왔어요. 짐승처럼 코를 비비고 몸을 더듬는 것만으로 의사가 전달되면 좋겠지요. 말은 거추장스러우니 말이에요. 언어는 나를 괴롭히고 당신을 한장지으려 하는군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신은 결국 자신의 미숙함을 언어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거군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요, 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난 광대가 될지언정 박제 인형으로 남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구에 당신과 나 혹은 60억이 60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너무 많은 말들을 했어요. 잠깐 쉴까요, 우리? 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갔어요. 5년 만에 만난 우리가 했던 말들. 헤아리려 해도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말들만
우리는 말로 시작해서 말들만 들리네요. 들어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소리가. 당신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되고, 내가 하는 말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뱉어지고 내뱉어지기만 하네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듣고는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 안쓰럽게도 우리의 대화는 결코 마무리 지어지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혼란스러운 대화 속에서 빠져나와 삼자의 입장으로 다른 눈과 귀로 들여다보았어요. 당신과 나는 5년 전에 이상스럽게도 우연히 만나게 되었듯이 그 순간 느껴졌어요. 쉽게 끝나지 않을 무언가가 또다시 나를 감싸고 도는 기운이요. 나는 그날 당신이 눈에 담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벅차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종종 겪는 현상 탓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당신 앞에 또 서 있으니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주눅이 들고 괜한 분노가 생겨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 섭섭하네요. 왜 나에게 섭섭해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섭섭하게 할 이유도 자격도 지니지 않았어요. 오직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거예요. 정신 차려봐요. 대체 어딜 보고 있는 거고. 머릿속에선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내가 처음 겪는 수수께끼이자 어떤 짐작도 가질 수 없이 어지러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건 여전하네요. 섭섭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의 자책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온도를 지녔어요. 알고 있었나요? 짐작은 해보았었죠. 그렇지만 우린 유대될 수 없어요. 당신은 사막을 갈망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전 사막을 갈망해 본 적 없어요. 갈망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 사막이었는걸요. 당신이 갈망하던 그 사막이란 무엇이죠? 내가 자리하는 곳은 항상 사막이었고 나는 그걸 갈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갈망 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낯설어요. 맞아요. 당신은 늘 황량하고 거대한 사막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당신이 황량하고 거대한 사막 그 자체였어요. 갈망이란 것은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제가 머무를 곳은 그곳 어디에도 없었죠. 단 하나의 오아시스조차도 안 보였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전 메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걸 몰랐나요? 그래서 당신을 떠났을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살고 싶어서. 갈망? 어렵네요. 그럼 당신은 내가 있던 그 사막을 떠나 원하던 곳을 찾았나요? 굳이 말하면 오아시스 같은 것을요. 사실 나에게 사막은 사막일 뿐이고 오아시스는 오아시스일 뿐이에요. 왜 모든 걸 꼭 판단하려 하나요? 아마 당신은 사막을 떠나 갈증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다른 종류의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맞나요? 아니라면 미안해요. 지금 내 느낌을 생각으로 옮겨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당신의 생각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 당신 앞에 있다는 게 신기해요. 맞아요. 갈증을 해결하고 나니 또 새로운 갈증이 생겼어요. 그렇게 계속 피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봐요. 당신은 나의 종착지인가요? 아님 내가 잘못된 길을 헤매다 다시 찾아온 원점인가요? 알 수가 없네요. 머리가 아파요. 당신이 예전에 항상 들고 다니던 것 여전히 갖고 있나요? 지금 필요해요. 그게 뭔지 생각조차 안 나요. 생각해보니 전 제 상처를 들여다보기도 바빴죠. 그거 알아요? 난 그때 집으로 돌아간 이후 몇 개월 동안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나갈 수 없었죠. 나중에는 방문 밖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갈 수 없었어요. 반년쯤 흘렸을까 이러다 죽겠다 싶었죠. 그래서 훌쩍 떠났어요. 멀리.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한 2년이 흘렀죠. 그때서야 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뭐든 먹고 졸리면 잤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린 이미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가야 할 길이 다른데, 그렇다고 뭐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은 뭘까요? 어쨌든 말이 길어졌지만 오랜만이었어요. 반가웠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당신은 그동안 내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군요. 그래요. 우린 가야 할 길이 다를지도 몰라요. 이제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그 사실이 많이 슬퍼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 길 위에서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잠깐이라도 좋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요. 바다에 가볼래요? 오랜만에 당신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싶어요. 우리 바다 냄새를 맡으며 종종 산책했었죠. 함께 바다 냄새 맡고 있으면 안 좋았던 기분도 파도 소리가 다 휩쓸어 가버리는 것 같았고, 우린 다시 행복해지곤 했었잖아요. 후에도 가끔 그곳을 혼자 거닐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비밀스러운 유적 같았는데 너무나 연약해서 나의 손이 닿으면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전 그곳에 한 번도 다시 가본 적 없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걸어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당신을 만난 이 순간이 다시 소중한 순간으로 다가온 것이지, 그때의 기억을 하고 싶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은 아직도 그 기억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억이 없다면 날 사랑하지 않을 건가요? 5년 만에 만났는데 왜 당신과 헤어졌는지 더 명확하게 그걸 알겠네요. 하지만 이상한 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뭔가 큰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어떤 기억이.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지난 순간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죠. 지금의 행복에 빠져 지난날을 잊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있는 그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잊었는지 아련하기만 해요. 언젠가 비가 내렸었는데 그건 생명의 비였어요.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맞았고 마른 목을 죽였고 그렇게 살아난 것이었는데 제 안에 있는 어떤 배수구 같은 곳으로 그 비가 한순간에 새어나가 버린 거예요. 지각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저는 황무지를 걷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살아났던 우기에 대한 기억은 다 잃은 채 단비 같은 건 처음부터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은 아직도 현실에 적응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 같군요. 그땐 나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현실 도피처로 당신과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우린 둘 다 패배자 같았다고 할까. 서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네요. 당신이 가끔 궁금했지만 이렇게 만나니 실망스럽고 다신 엮이기 싫네요. 그럼 잘 지내고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던지 해요. 난 그럼 약속이 있어서 이만. 기억해요, 당신과의 기억. 내 망막에 새겨진 그 모습 지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애썼었는데 예. 비상적인 말들로 둘러싸인 대화에 나도 지치네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소음의 공간으로 나는 가겠어요. 어떤 것도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나에게 지금 필요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지금 당신이 필요한 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 지금 당장 떠날까요? 어디로 가겠다는 말이죠? 어디로든지요. 가능하면 멀리요. 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니스 바다로 갈까요? 좋아요. 우리 한 번도 같이 바다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지만 함께 바닷소리는 들은 적이 있죠. 기억나지 않나요? 내가 들려주었던 파도 소리. 아, 희미하게 기억나네요. 그 순간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던 사실만으로도 전 행복했죠. 니스 바다로 가져왔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아, 우리에겐 골든 티켓이 있었죠. 기억났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든 인도해 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파도 소리가 참 좋네요. 이 소리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어요.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게요. 우린 너무 필요 없는 말들만 나누었던 것 같아요. 파도 소리가 우리의 모든 말들을 휩쓸어 가버렸네요.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나는 파도 소리를 다시 당신과 듣고 싶어서 오자고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당신이 저보다 더 현실에 충실한 사람 같아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저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는 감정이 과거에 당신에게 가졌던 감정의 잔재인지 지금 실제 느끼는 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오는 차 안에선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내 마음을 알 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파도 소리가 듣고 싶다는 당신 말을 듣고 나니까 왠지 큰 실망과 알 수 없는 심술에 묘한 반발심이 생기네요. 옛날에도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의 색깔을 작은 감정들이 조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파도 소리나 듣죠. 갈매기가 울고 있어요.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군요. 나는 그저 파도 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갈매기 소리나 듣고 있다니. 당신은 몰랐나요? 내 마음속에 갈매기 영혼이 있었다는 걸. 난 늘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저 갈매기처럼. 갈매기는 믿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봐요. 이야기보다는 항상 일반적인 질문을 하셨었죠. 그건 이야기가 아닌데.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좀 관심이라니요. 일종의 사랑이랄까. 사랑이라고요. 그런 말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었나요? 그 모든 게 당신은 사랑을 믿어요? 당신이 보는 걸 제가 볼 수 없네요. 우린 아마도 착각을 아니면 계속 우리들 각자의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늘 그랬듯이 불현듯 그걸 발견한 게 지금인 것 같아요. 괜스레 혼란스럽네요. 제가 가지는 지금의 감정을 당신에게 말해도 그건 내 안에서 떠도는 부유물 같은 것, 그런 거라 생각되니까요. 이런 상황까지 오고 나니 좀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난 너무 지쳐있고 지금까지 쏟아냈던 모든 대화들에 온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사실 당신이 한 말들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집중해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타고난 게 이 모양이라 잘 안되네요. 사과해서 풀릴 것 같다면 미안합니다. 저 파도 소리나 계속 듣죠. 씩.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당신도 한순간은 바뀌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무엇이어도 이제는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과거에 얽매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것 역시 저의 모습일 테니까요. 과거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도 모두 당신의 모습이란 말인가요? 그렇죠. 다 하나일 뿐이죠. 어려운 과제일 테지만 저는 앞으로 저의 모습을 찾아가고 싶어요. 왜 당신과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참 주저되네요. 당신이 내 안에서 정말 큰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짧은 말로는 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제 불투명한 마음 저편엔 불이 켜졌어요. 이제 당신 마음에도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준다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그 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들은 오겠지만 그래도 불은 사그러지지 않아요. 아마도요.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그 불이 만약 꺼진다면요. 또 새로운 불을 만들어내야 하죠. 서로에게 그 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불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밝힐지 생각하고 늘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몰라요. 우리 둘은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전 이제 당신을 믿지 않아요. 전 당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전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지 마요. 저는 당신을 으흐흐. 난 끝났어. 이런 식이라면 으흐흐. 풍경이 좋구나. 잠깐. 당신은 전 당신을 만나기 위해 강도 건넜고 산도 넘었고 사나운 박사들에게 반죽음 당했어요. 이제 그만 도망쳐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공룡 화석으로 맞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럼 우리 같이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봐요. 그래요. 절 죽여요. 그러니까 유유. 아니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자. 꽤 으악. 요난 인나스 씨와 요해 스시오와 요네가 은신당 왜 간수